자, 다음 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강원 주거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임형석 이사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많은 편인 여기서는 제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은 모래 사장에 앉아서 두꺼비에 두꺼와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노래와 같이 실천 운동을 하고 있는 강원도 아이들의 헌집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아동 주거복지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 임형석 이사장님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공통 질문인데 역시 이사장님은 어떻게 이 협동조합에서 집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방금 인사받은 그 임형석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부터 쭉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핫팩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금자리 안식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수현 학생의 입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놀랍긴 했습니다. 사실 나이 든 분들은 가장 큰 염원이 내 집 마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단어도 뭐 보금자리,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떠오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에게 집은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그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한 90%가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400가구 이상 그 저소득 가구의 이제 집을 수리해 주는 일을 하는데 저희에게는 이게 먹고 그 사는 공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중요한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인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거복지를 끈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이웃의 그 아픈 곳을 좀 보듬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하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 주거 관련해서 뭐 하시는 일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그걸 좀 더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현장에서 오래 일하시다 보면은 이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많이 만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집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아동과 관련된 집수리를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동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소득 가구, 포괄적으로 저소득 가구와 관련해서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요. 19년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동과 연관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맙게도 여기 계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하고 사업적 연계를 맺으면서 희망터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이제 그 저소득 가구, 그러니까 주거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화. 그래서 이제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는 일부 뭐 창문이라든가 단열 공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거 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이 사업의 주제인 것 같은데 내가 그린 집이라고 하는 사업들 이제 아까 뭐 그 고주 센터장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쭉 전후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같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동방을 꾸며주는 일하고 주택 개보수를 하는 사업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아동의 주거 개선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 작년에 그래서 20년도에 우리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하고 진행한 가구가 36가구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2개소 이렇게 해서 이제 38개소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거주 지역이 춘천인데 춘천의 효자종합복지관이라고 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이런 비슷한 그 사업들을 이것도 20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것도 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그래도 나름 어려운 아이들이 이제 뭐 한 30, 40명씩 모여서 같이 이제 그 돌봄 서비스를 받는 곳인데 그 사업
이제 19년부터 사실 만들어졌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동센터와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직접적으로 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아동의 어떤 돌봄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하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요. 예. 이건 조금 또 예외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공헌 사업을 해마다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냥 일반 주택을, 강원도에 있는 일반 주택, 저소득 주택은 이제 2개소 정도 지원을 해서 중앙위에서는 해드렸는데, 작년부터는 그 아동가구 사업과 연계해서 한 가구 정도를 그 아동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초록 어린이 재단하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협동조합이 가장 크게 이제 느꼈던 거는, 저희가 아동 주거권 문제를 말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사업들을 계속 하면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고, 네. 협동조합 내에서도 아동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강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게 저에게서는 되게 중요한 예. 그런 그 연계였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강원도, 뭐 아까 김승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도가 노후주택이 많이 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쭉 본 것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그 그러니까 세대 간의 분리, 침실 분리라고 할 수 있고 또 공간 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뭐 체기와 체기, 그러니까 이제 체기라고 그래야 되나? 환기와 채광이 잘 안 되는 가구들이 되게 많아요. 가보면 이제 그냥 창문 하나 있고, 겨울에는 거의 닫아놓고 살기 때문에 이제 결로가 많이 차 있고 이런 건데, 제가 볼 땐 그 2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뭐 재래식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가지 문제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졌고요. 4인 가구가 사는데 방 하나에 사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되게 안타까운 거는, 방이 하나인데 월세 가구일 경우. 그거 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안타깝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하셔서 얘기를 드리면,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었는데, 예. 이제 그렇게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아동 가구라든가 조성 가구, 가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요즘은. 예. 그나마. 근데 이동식 사용하는 가구였는데, 저희가 이제 주거 개선을 하려고 현장 조사를 갔었어요. 예. 근데 저희가 갔던 그 시간에 마당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끊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 저희도 당황스럽지만,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가구가 있었고, 이제 거기는 저희가 이제 다행히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정화조 설치하고 연결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인 가구 같은 경우가 방을 이제 4인 가구가 있었는데, 주방하고 방이 하나 있어서 방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조선 가정인데, 할머니는 주방에서 주무시고, 할아버지하고 아이들, 손자 둘은 방에서 잠을 자는 그런 가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서 딱 현장을 보면, 이게 최저 주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 집은 가장 필요한 게 공간 분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침실 분리를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구 같은 경우도 마루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손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공부방 비슷하게 그렇게 꾸며준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월세 가구를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공간이 없는 것들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적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화장실 하나 옆에다 짓는 것도 증축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좀 안타까운 예.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강원도가 보면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쉽게 말해서 노후주택 비율이 더 많습니다. 약 48.7%. 이게 이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 도내에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지원 현황이 어떤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100%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조사된 건 아닌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사업은 없어요. 예. 아마 이거는 그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그 민달팽이 그 민지수 국장님께서 이제 청년과 관련된 어려운 얘기 하셨는데 청년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아동이라고 봐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그나마 자꾸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예. 그 19년 10월에 그러니까 주거복지 로드맵 차원에서 로드맵의 일환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아동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그 주거 지원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 아동과 연관된 거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지원하는데 가점을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도시에는 지을 수 있고 이런 거지만 시골에는 그런 걸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도시 위주의 어떤 정책이라고 좀 보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좀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 화면에 이제 그 도표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저소득 가구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년도에 저희가 강원도에서 저소득 가구 지원한 내용의 아동 가구가 그럼 얼마나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4개 시지역하고 4개 분지역이 있는데 아동 가구 지원한 그거는 10%가 안 되는 거죠. 한 8% 정도. 이게 이제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소득 가구와 연관돼서 지원했을 때 이 정도가 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아동 지원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한 380가구를 지원을 했는데, 노인 가구가 한 270정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를 좀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노인 가구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이제 표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시간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강원도 아동 청소년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꼭 이것은 선행돼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네. 저는 아동 가구가 그 주거복지 사각지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많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강원도 제가 그 주변을 봐더라도 가보면 다 사각지대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동을 독립된 인권으로 보는 주거 지원 정책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당연히 실태 조사가 돼야 되겠죠. 아동의 주거 빈곤 아동들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아동 주거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아동과 관련된 주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늦었지만 작년 12월에 주거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주 같은 경우가 이제 10월 달에 주거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네,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이나 대도시 지역보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주거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실정이긴 하죠. 이제 어쨌든 20년에 주거 기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디딤돌을 놓았으니까 좀 더 확장되고 구체화된 영역에서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직접적으로는 어쨌든 현실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려운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예산
마련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아동 청소년 주거 빈곤이라는 게 꼭 강원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치 뭐 서울에서 주거빈곤 아동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강원도도 만들어지고 전국을 확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자체가 뭐 잘된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법이 개정돼도 실행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천을 담보할 수 없는 조례 혹은 법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실천이 꼭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